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0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일본이 영국, 이태리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즉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정부 간에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띄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국, 일본, 영국, 이태리가 이제 한 번의 뭉침으로 인해서 지난 한 6개월간에 전 세계 6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안들이 모두 구체화가 됐어요. 그것도 다 정부 간의 결정으로. 예. 상당히 시사점이 크죠.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KF21인데, 자, 그렇게 관련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뜬 기사예요. 후지 TV에서 거기 나온 내용이고 영국 이태리와 함께 개발한다는 거고 차세대라는 것은 6세대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고 이게 정부 방위성에서 지금 제공한 정부죠. 그걸 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삼국 정상 간의 공동 성명식으로 나왔어요. 의미 있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금방 나온 뉴스입니다. 기한도 길지가 않아요. 2035년까지거든요. 2035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이 삼국이 협력을 해서 이런 이제 기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EDR 온라인이라고 유럽 쪽에 이제 국방을 다루는 뉴스 채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부 당국자의 공동 성명을 실었어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태리 쪽의 뉴스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 이태리를 제일 앞에 내세웠거든요.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영국이 같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냈다는 거잖아요. 공동성명서. 이거는 수상명의로 나온 거예요. 예, 공동성명서예요. 삼국 지도자 간에 새로운 차세대 6세대 전투기의 프로그램 이름은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어요. 그 중에서 주요 부분, 서두 부분인데 공동성명서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공동성명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 맞고 정부 간에 합의를 한 거죠. 예. 자, 이게 쉽게 풀었으면은 서로 뜻이 맞는 우리 세 나라는 그 관계 정진을 위해서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 GCAP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바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게 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향후 이 기체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미군 그리고 나토군 유럽의 각 동맹국들하고 그 외에 서로 작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호환을 로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도 상호 작전을 할 수 있는 좀 모호한 단어를 썼거든요.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상호 간에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협동 작전이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큰 것이 자, 이때까지는 F-35 최근 뭐 일본도 뭐 100대 정도 더 산다 그러고 이때까지 대부분의 뭐 F-16, F-15 전부 다 미국 비행기를 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차세대 프로그램. 물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연합체계로 들어갔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공동협력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지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영국은 눈에 띄죠. 영국과 일본은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한 나라예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또 해양 국가라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더 이상 미국 기체를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게 이때까지 일본이 자국 전투기를 하나 개발한 바가 있지만 그렇게 뭐 해외 시장에 나간다거나 대량으로 생산해서 일본 어떤 항공 자위대의 주력으로 쓰인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히 공동 개발을 통해서 훨씬 일반화된 국제적인 기체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뭐랄까 방산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로키드 마틴이나 뭐 보잉이나 이런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슬픈 소식이에요. 큰 구매처가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또 이 말은 아까 호환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기체를 가지고 일본 혼자서만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전범국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무기 판매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국과 이태리와 같이 개발하면 팔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 예, 이 말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세 번째 지금 6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표거든요. 지난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이 말은 그 앞에 두 가지 모델이 나올 것인데 30년대 초반부터 그들과 전혀 물러서지 않고 맞서 경쟁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나 그 프로그램이 6세대 전투기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사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래왔죠. 특히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체제가 지금 튼튼해진 거예요.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가격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도 적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외 시장에서 낙오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복수의 기체가 등장할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거기다가 우리 KF-21까지 뛰어들고 러시아, 중국까지 지금 준비가 되겠죠. 그래 되면은 6세대 기체가 숫자가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여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유럽 기체 하나, 유럽 기체 하나, 미국 기체 하나, 러시아 기체 하나. 중국에서는 뭐 쓸만한 기체가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정도 3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5개, 6개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터키 같은 곳에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네. 그러면 그 개발하는 분위기도 남다르겠죠. 네.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용이라는 면에서도, 상품성이라는 면에서도. 자, 그럼 먼저 미국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진짠가?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를 봤을 때는 미국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때의 그 느낌이 확실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6월 달에 2022년 6월 23일 날 나온 미 의회 보고서였죠.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거를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Program이라고 그래가지고 NGAD라고 그러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이게 6세대 전투기거든요. 네. 이거의 목표가 뭐냐면 2030년부터 배치예요. 배치. 그리고 이미 이제 개발해서 뭐 비행도 살짝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 공개가 안 됐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F-35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량 생산에 지금 기회를 못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아니다 이러다가는 러시아 공군과 추월당해서 공군력의 우위를 잃어버리겠다. 미국이 전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강한 군대를 가지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게 부상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 이때까지 준비해왔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6세대 전투기를. 이때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거고 그때 요약 자료가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발을 같이 담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연구비가 많이 들 거다. 그래서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전력들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400대 정도로 은퇴시키겠다 했잖아요. F-22 들어가 있죠, 랩터. 거기다가 18 썬더볼트도 들어가 있고 F-35 구매 수량도 줄였잖아요. 지금의 전력으로는 30년대에 하늘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5년에서 10년 이상 빨리 2030년 초부터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전투기들은 낙오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자, 말씀드린 그거가 이제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이 모양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이런 게 나오겠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뒤에 유무인 무인기들이 같이 보이죠. 우리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6세대라는 의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개발 방식도 이때까지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미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이 개입해서 교통 정리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거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과감하게
효용성이 떨어진 기체나 운용비가 너무 많이 드는 기체는 과감하게 은퇴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아까 뭐 향후 몇 년간 400대 정도 은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체 숫자로 많이 기체의 가지 수도 많이 줄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들어가는 예산의 추이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제 조금씩 들다가 2022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들겠다는 거잖아요. 2023년 4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다른 비행기에 들어가는 우리 핵심 전력이 아닌 비행기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집중 투자해서 2030년까지 개발해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번에는 미국이 이대로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이렇게 판단했겠죠. 자, 개발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뭐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회사 경쟁을 시켜서 그렇다고 몇 개 없죠. 로키드 마틴, 뭐 보잉, 노드롭 그룹만 있는데 하나를 선정해서 그 회사한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죠? 설계, 개발, 그 다음에 생산까지. 근데 지금은 정부가 관여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설계 전문 회사, 그리고 개발 전문 회사, 그리고 생산 전문 회사를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량별로. 그게 큰 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업계의 폭이 넓어진 거고 기존의 기득권 대형 방산업체한테는 되게 싫은 메시지예요. 로키드 마틴과 노드롭 그룹만 큰 회사지만 대신에 소형 신규 업체들이 등장해요. 텍스트론, 제너럴 아토믹스. 텍스트론은 제가 최근에 다뤘던 탄두 내장형 탄을 쓰는 소총을 개발해서 미국은 차기 소총 경쟁에 뛰어들었던 회사죠. 그리고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국이 쓰고 있는 무인기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들이고 위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노드롭 그룹만에 비해서는 신규 진입자들이죠. 그래서 이들 기업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미국 방산업체의 구도를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이 그 의회 보고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일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설계, 생산, 관리도 있네요, 그죠? 생산한 것을 생산한 회사가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 전문 회사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좀 빠뜨렸네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회사에 나눠주게 되니까 이들 조그만 텍스트론이나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미 공군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용 비용까지도 탄탄하게 두드리면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고 이게 6월 달에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은 여기서 한 이야기를 더 했죠. 예. F-36이라는 기종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는 공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모든 공군력을 6세대 전투기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하이급이라면 로급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텔스성도 적당히 수준에서 억제를 하고 대신 예전에 개발했던 기종이었어요. 경쟁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던 기종인데 거기다가 F-22에 들어가던 엔진을 단발로 넣고 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수명도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그래서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계획을 보면 공군의 계획을 보면은 2030년까지 하이급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새로 개발하고 그림 속에 보이는 F-36을 로급으로 두 기종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2010년 시작했다고 봤을 때. 전례 없이 빡빡한 일정이에요. 미국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제공권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미국 공군의 새로운 시도는 F-35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자, F-35는 생산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형 모델이 낙점을 못 받고 있어요. 결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만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최고의 전투기 스텔스기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팔고는 있지만 미국 공군 자체는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그것을 생산해 내더라도 지금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왜냐? F-36이나 6세대 전투기가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거랑 겹치게 돼 있어요. F-35는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내에 대량 생산 버전을 오케이를 못 받으면은 생산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케이가 되더라도 그 운용 유지비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타산 지식을 다 지금 적용해서 다른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렴하고 운용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을 해도 공군은 문제예요. 그럼 많이 사줘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자, F-35의 위치가 상당히 공공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F-35를 보는 시각도 미국 공군의 시각과 빠른 속도로 같아질 거예요. 거품이 이제 확 걷어지는 거죠. 오늘 일본의 발표를 통해서 더더욱 더 설자리가 국제시장에서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전투기라면서 왜 다른 걸 개발하려고 그러지? 서둘러서?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지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예. 자, 미국이 진심으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딱 비춰지니까 5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발을 안 담궜던 눈치가 빠른 유럽은 이번에는 손을 맞잡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 자, 아까 미국의 의회 보고서가 22년 6월 말이었는데 한 5개월 있다가 11월 19일이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때 이 기사가 났죠. FCAS라는 거, Future Combat Air System이라는 거. 예. 이것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것도 정부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거니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걸 계속 논의해 오던 것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 공이 업계로 넘어간 상태예요. 네. 이제 이까지 보셨으면 일본이 왜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같이 하는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여기에 끼이지 못한 다른 나라들 내지는 처음부터 마음이 색깔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빠져나와서 일본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여기 핵심이다. 영국과 일본이 손잡은 것이. 이태리가 여기 올라탔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밑에 붙여진 EDR 기사는 이 사실을 지금 알리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발표됐던 영국, 이태리, 일본의 그 발표도 3국 간의 수상의 공동성명이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부 당국자 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월 말, 그 다음 이건 11월 중순, 지금 12월 중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한 5개월도 안 됐네요.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3가지 종류의 6세대 전투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개발하기로. 기간도 길지도 않아요. 30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일본 것이 35년까지 배치거든요. 미국은 30년부터 배치고. 그럼 유럽도 그 사이에 들어있겠죠, 어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KF-21이 4.5세대형으로 배치가 되는 게 26년, 27년 그럴 거예요. 예. 자, 우리 KF-21은 지금 바로 이때까지 준비를 해왔겠지만 5세대, 6세대용으로 그 계획을 예정보다 빨리 지금 진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죠. 예. 왜냐하면 그 기체는 6세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거니까. 예. 이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과연 KF-21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초음속 제트기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언감생심인데 이게 5세대 스텔스기까지 된다고? 그거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거기다가 6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개발하는 업계나,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여기저기서 흘려왔었죠. 그들이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짧은, 실마리들을 이어보면 우리는 5세대를 넘어서 6세대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이 명확하고, 당시만 해도 이제 35년이나 한 40년 대는 가야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으로 봤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소식처럼 이제는 확실하잖아요. 미국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손잡았고 영국, 이태리, 일본이 또 손을 잡았다. 그래서 30년으로 확 당겨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확 당겨야 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절대 불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체가 있거든요.
6세대를 개발한다고 봤을 때 다른 지금 새 프로그램들은 기체가 없어요. 기체부터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KF-21을 개발할 때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개발자들이. 예. 6세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기체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빨라요. 대신은 추이를 보면서 시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 조절할 분량이 다 없어진 거죠, 한꺼번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체가 이미 있어요. 다른 새 프로그램들은 기체부터 새로 해야 돼요. 우리는 기체 이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4.5세대용, 5세대용, 6세대용 기체를 이번에 시험 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6세대라는 것은 뭐 지금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만 보더라도 명확하죠. 이걸 뭐 몇 세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내부 무장창에다가 뭘 안 한 것만 빼고는 무인기들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좀 무인기도 좀 개발돼 있고 무인기 개발이 더 빨라요. 예. 그것도 다 뭐 스텔스 형상이죠. 저피탐 형상이고. 또한 이거는 2021년 아덱스에서 카이부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자료에서도 여기저기서 6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돼요. 여기 보면 스스로 6세대 전투기 개발 유무인 복합이라고 KF-21의 양산 사업 다음에 파생형 사업 뭐 아까 우리 최근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이비형. 자, 그게 파생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6세대 전투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빠요. 카이는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아마. 예. 네이비형도 개발해야 되죠. 동시에 5세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6세대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KF-21은 지금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에서 복좌형, 즉 조종수기 두 개인 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자, 조종수기 두 개인 것은 전반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처음에는 6세대 전투기 무인기하고 같이 작전을 하려면 하늘에 어떤 지휘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3명까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의 숫자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도 2개 정도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F-15 같은 것도 복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시제기 나오는 것은 단좌식이지만 저것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복좌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된 설계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 아이언버드라고 실제 나르기 전에 지상에서 똑같은 환경을 구축해 놓고 비행 시험을 하는 그런 기계죠. 이게 소위 말하는 MS라는 겁니다. 실물도 가지고 있고 여기 시뮬레이터도 같이 있는 거.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건데 이거의 기본형이 뭐냐?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KF-21입니다, 이거. 예. 그게 복좌형이에요, 기본형이. 좌측 뒤에 보이죠? 예. 기본형이 복좌형으로 개발한 거예요. 예. 왜냐? 앞으로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게 낫겠죠? 처음부터 2개로 하고 단자형을 개발할 때는 앞에 것만 위주로 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고, 예. 복좌형이 필요할 때가 되면 복좌형까지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좌측 2개짜리를 아이언버드용으로 개발했다, 생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그 계기판의 일부. 이것도 역시 아이언버드의 앞에 있는 계기판. 어차피 실제 기체랑 똑같은 걸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계기판하고. 그게 여기 방위산업청 홍보 화면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홍보 영상을 직접 받고 그걸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면은 내부 무장창이거든요. Doors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Open, Cl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내부 무장창의 개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외부에 무장이 달면 Door라는 표현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픈, 클로즈, 열고 닫겠다, 닫혔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건데 미티어 같은 게 지금 몇 발이 들어가 있냐면은 6발이 들어가 있어요. 6발이. 내부 무장창 6발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은 아이언버드에서 찍힌 사진이라면은 실물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4.5세대형으로 개발되는 것은 미티어가 4발이 달리게 되어 있죠. 예. 자, 이것이 또 하나로 내부 무장창을 활용한 디자인, 즉 최소한 5세대나 그 이후에
설계까지 반영이 된 기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거는 후지 TV에서 나온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이 내용에 보면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비판이 없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본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도발적인 밑에 자막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F-35의 성능을 초월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일본은 이걸 개발해서 한 90기 정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방송은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때 일본이 해왔던 무기체계 개발하고 또 다르죠. 또 하나 이야기는 F-35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당국자들은. 해당 분야에. F-35라는 기체가 상당히 고가이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기체이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전부 다 이것을 새로운 기체를 개발한다 할 때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 일본마저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F-35의 입지는 이게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뛰어들면서 존재감이 확 줄어들게 돼 있죠. 왜냐? 지금 이것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마케팅이 되고 있느냐면은 최고의 전투기로 마케팅이 되고 있거든요. 최고의 전투기로. 그런데 그걸 좀 전에 일본의 표현 보셨죠? 자막. 그것을 뛰어넘는 전투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저렴하게 효율적인 비행기가. 아픈 데를 다 이렇게 찔러줘 한 번씩. 그러면 F-35의 쓸 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생산자인 미국이 그런 선택을 했고, 예, 그것을 무조건 사주던 일본이 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일본 내에서 그런 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F-35 계열이 세 가지인데 A, B, C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B형이란 말이에요. 수직 이착륙하는 거. 그게 일본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습 착륙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서 그 비행기들을 10대 이상씩 샀잖아요. 각 항공모함마다 두 대를 그렇게 개조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결정이 지금 갑자기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F-35한테 큰 타격이다. 그런 어중간한 입장에 처해진 일본의 경우만 살펴봐도 그런 겁니다. F-35B 최고다. 남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기종이라고 하는데 문제 많은 F-35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F-35B형인데 그걸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사놓고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기체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약점을 건들면서. 예.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만은 당국자나 군, 업계 많은 분들이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추가 구매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겠죠. 예. 그런 게 지난 한 금년 중반경에 전 세계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마케팅을 했죠. 왜냐? 그때 3년인지 5년인지 생산 분량을 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미국 정부가 공군이 우리가 몇 대 당신들 만들어라. 허가 주는 분량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매 의사를 취합하는 시기가 그때쯤이었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 취임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F-35 추가도 구입권을 시도하게 된 건데 독일도 그때 더 사겠다 그랬죠. 몇몇 나라들이 그랬어요.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도 아마 그때 그랬죠. 예. 자, 그걸 다 취합해야만 그만큼 로키드 마틴이 향후 몇 년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인가 5년인가 그럴 겁니다. 각각의 의사 표명한 걸 취합해서 미국 정부에 제출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자, A 나라가 10대, B 나라가 20대 이런 식으로 취합했고 미국 공군이 몇 대, 해군이 몇 대, 해병대가 몇 대 다 취합했으니까 이만큼 생산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되는 마감 시간이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당장 지금도 해외 관련 기사를 보면은 그런 결정을 서둘러 내려서 이제 국회 인준을 받고 국회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고비용
전투기를 사가지고 국내 업계를 오히려 죽인다. 제 돈이 국내 업계로 흘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전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한테 지금. 응? 그 돈이면 우리한테 훨씬 나은 전력을 우리 업체가 자체 기술력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이 6세대 개발한다는 그 이야기 나오고 자기들도 그 분위기가 짙어지는 걸 목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도 사실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F-35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6세대 간에 들어가면은 한두 기종이 전 세계를 제패하지 못한다. 지금만 보더라도 벌써 3가지 기종이 나왔다. KF-21까지 올라탈 수 있다. 거기에 4가지 기종이다 최소한. 중국에 하나는 나오겠죠. 시간 맞춰서. 러시아도 하나 맞추겠죠. 시간 맞춰서 하나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럼 벌써 6가지예요. 그 외 후보 국가들도 있어요. 터키 같은 나라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최소한 5개 이상의 기종이 나오는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지금 미국의 큰 방산업체한테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예. 세상의 절반 정도는 자기 기체를 팔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한 기체를 개발해내면 그런 시절이 지났다. 세상이 진짜 기술적으로도 다극화되고 있다. 예.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체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격해질 수가 있어요. 예. 성능, 비용 다 맞춰줘야 돼요. 고객의 욕구까지. 자, 그들은 이제 편을 다 먹었죠, 이렇게. 우리 KF-21은 계획보다 훨씬 빨리 6세대 쪽으로 발동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간을 두고 다른 걸 하기보다는 지금 동시에 탄력을 받았을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무인기의 완성 시점을 3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6세대 전투기가 되려면 그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죠. 어제도 제가 뭐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무장, 공대공 무장, 공대지 무장, 공대함 무장, 그리고 순항 미사일 무장. 자, 11월 19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거기는 이제 프랑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한 달이 안 된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영국, 이태리, 일본이 또 결정을 내렸죠. 예. 우리도 같이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국방 연구 분야하고 좀 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뭐 회의를 아마 이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여서 다시 한번 교통 정리, 시간표 다시 확인하고 각각이 필요한 무장부터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 6세대가 되기 위한 다 모아놓고 스케줄표를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연출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